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9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 화, 수는 우리 추석 연휴이고, 이제 목요일부터 장이 또 개장이 되어 가는데, 자, HLB에 대해서 우리가 연휴에도 또 쉴 수는 없겠죠. 이게 항서제약 측에서 언제 이 재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 다음 주 목요일날 개장이 될 때 이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나오던 안 나오던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또 0.25bp를 인하를 할지 혹은 0.5bp를 인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변동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초반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께 이 HLB에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중국 쪽의 이 카멜리주막과 이 항서제약 측의 정보들을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 또 제 친구들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제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석 동안 제가 드리는 정보들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들도 함께 해놓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HLB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제 타점이다. 타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매도 타점과 고점 신호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이 HLB에 관련해서 뭐 재료들이나 이슈가 나온 게 딱히 없어요. 뭐 나와봤자 이 160억 뉴로톱을 인수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HLB의 주가를 움직이는 건 이런 짜잘한 재료들이 아니라 결국 글로벌적인 큰 이슈에 대한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11월 대선에 대한 또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에 관한 또 어떤 내용들 이 제약바이오 쪽에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 또 생물보안법이 최근에 통과가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또 번외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해리스가 토론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 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기관 매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마나 여러 가지 해리스 관련된 섹터들이 또 움직임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석 이후에 추석이 거의 끝나갈 쯤에 연휴가 끝나갈 때쯤에 저희가 또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보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커뮤니티 링크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미국장은 우리 연휴 동안 계속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흐름들이 바뀌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들을 좀 알고 분석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장은 89,200원 1.13%로 장 마감을 하였어요. 너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장 막판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자 볼게요. 장 막판에 좀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89,300원으로 종가 마감을 하였는데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 때 이 개인과 이 외국인 기관이 다 순매수세로 돌아섰고 이 금융투자만이 순매도, 기타 법인에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창구들에서 매수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또 매도가 많이 나온 창구들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이 있어요. 수렴. 현재 이 차트상으로 이 수렴 과정이 있는데 이 수렴 과정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추석을 딱 앞두고 나서 이 수렴의 거의 끝에 다다랐죠. 저는 앞으로 이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한 80% 이상의 높은 확률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뭐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주식시장판에는 그런 건 없다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앞으로 상승 확률로 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은 건 맞아요. 자,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앞으로 이 수렴을 상승 추세를 뚫고 나서 여기에 대한 이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50% 이상의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한
우리가 현금을 챙겨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재신청, 재심사에 대한 부분이고, 이 재신청이 들어가고 나서 짧으면 2주, 길면 3주 안에 이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 1이면 11월 달, 빠르면 11월 달에 FDA 승인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되고, 클래스 2면 내년 초까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에 신청은 좀 다르죠. 네, 불확실성이라는 걸 확실히 해소를 하는 그런 재심사, 재신청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신청 기간에 대해서 이 재신청을 결국 항서제약 측에서 FDA 제출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기간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딜레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상승이 어떤 재료가 다 터져 나오면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재료들은 이런 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텀 동안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을 확률이 크고, 그리고 딱 이 시기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자, 금리 인하가 현재 기대가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이 0.25bp를 인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비농업 고용 지표나 이 CPI, PPI까지 이 경제 침체 우려에 대한 지표들이 좀씩 나오다 보니까 이 0.5bp를 인하를 해야겠다라는 확률 자체가 77%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 이 HLB의 재료와 함께 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이 금리 인하를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전에 2000년도에도 6.5%에서 2004년도 약 4년 동안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던 기록이 있고요. 2006년도에도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를 했던, 이렇게 될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겠죠. 자, 금리 인하를 첫 시행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주가들이 다 곤두박질 칩니다. 단기적으로. 자, 왜 이런 흐름들이 나올까요? 자, 금리 인하라는 건 결국에 우리 사람들도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면 약을 처방받듯이 경제도 어딘가 좀 침체에 대한 우려나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고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약을 먹자마자 바로 몸이 낫는 게 아니죠. 분명 우리가 또 힘든 시기도 겪으면서 좀 더 점차 우리 병이 나아지고 있는 건데,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조정이라는 것도 겪으면서 금리 인하가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부터 자산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HLB는 9월달, 10월달은 우리가 결국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런 재료에 의한, 그리고 글로벌 시세에 의한, 그리고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이런 매도 타점, 고점 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서 분할 매도 관점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신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어떤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걸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연기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재신청에 대한 부분이 일정이 연기나 어느 정도 그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너무 또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기를 하락 추세를 뚫는다 하더라도 이런 개미굴을 형성해 나간다면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정보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끌고 가야지, 이걸 우리가 예측을 그냥 대충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 결국에 팩트 기반으로 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 HLB를 앞으로 우리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HLB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돈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보들을 추석 연휴 동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거고, 저와 함께 이 HLB를 이끌어 나가고 싶고 이 커뮤니티를 좀 같이 오셔서 이런 정보들과 타점들을 받고 싶다, 그리고 문자로도 좀 안내를 같이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10-2011-9671로 저에게 HLB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다음 주부터 목요일부터 나올 수 있는 변동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시간 타점, 매수나 매도 타점들, 그리고 전략 시나리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는 전략 시나리오, 그리고 이 분할 매도와 비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앞으로 이런 재료의
재료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께 재료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황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커뮤니티 링크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동안, 연휴 동안 이 영상 시청하시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 대신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우리 이미 구독자 분들이라면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HLB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제약바이오 쪽 다른 종목,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 마찬가지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수를 해, 타점을 잡아. 그런데 내가 반도체를 잘 알아. 그런데 들어보니까 주식이라는 건 내가 관심 있거나 잘 아는 분야를 투자를 해야 된대. 그래서 삼성전자를 나는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분야를 잘 안다라고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를 투자하기로 생각을 한 그 순간부터 이 타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삼성전자도 4년 전에 9만 원에 물렸던 분들 지금 아직도 뭐예요? 지금 손실이에요, 손실. 이게 그러니까 우량주에 투자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어. 그런데 내가 이 종목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이 타점을 잡는 이 냄새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맡아. 그래서 여기가 정말 차트를 딱 보고서 아, 야, 기가 막힌 차트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를 하고 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높게 수익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잘하는 건 뭐냐면 이 시황적인 부분을 좀 잘 알고요. 그리고 이 기다림과 관망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하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HLB 여러분들 제가 함께 이끌어 나갈 거지만 HLB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정말 잘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돈, 우리의 계좌, 우리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석 동안 제가 이런 브리핑, 그 영상 계속 찍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지금 뭐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이 연휴 동안 저는 나스닥이 열리기 때문에 바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황 브리핑도 제가 계속해서 해드리면서 HLB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동안 또 어떤 일정들이나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몰라요. 항상 연휴 동안 뭐 바쁘시고 즐기시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제가 드리는 정보들 확인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